어? 코코넛 크림. 아니 많이 먹어라. 나 안 먹어도 돼. 어? 드실래요? 많이 먹어. 괜찮아. 왜? 아니 먹어. 너 배고파서 먹으려는 거 아니야? 먹어. 아직 넘쳐요 지금. 어? 넘쳐요. 일단 하나 줘 그럼. 자 일어나자 얘들아. 또 봅시다. 부등식 마무리하고 그 속력, 가속력, 거리 요거 오늘 쭉 할 거예요. 그거 하고 시간이 살짝 남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시간 남으면 여러분 뭐 숙제 중에 어려웠던 거나 그런 거 좀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36. 자 제한 범위에서의 부등식은 어떻게 하시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 세제곱 자 요게 이제 항상 성립하도록 해라. 항상 성립하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었냐? 살아있지? 자 어떻게 하시냐. 마찬가지 얘들아. 그냥 그림 그려.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리고 보는 거야. 얘를 fx라고 놓겠습니다. 똑같이. 그러고 fx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f'x를 구하시면 f'x가 3x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고, 그럼 얘가 3에 얼마야?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맞지? 그러면 그림 생긴 게 호잇 이렇게 여기가 마3 여기가 1. 자 그럼 0은 대충 어디쯤 있겠냐. 0은 지금 변곡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1입니다. 변곡점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0은 뭐 대충 여기쯤 있겠다. 그지? 여기쯤에 0이 있을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 이 부분에서 fx가 뭐보다 크거나 같으래요. k보다 크거나 같으래. 그치? 그럼 k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냐. k는 요 극소값보다는 아래쪽에 있으셔야 되겠지. 그래야지 뭐 대충 요런 식으로 있어야 되겠죠. 여기가 이제 K여야 되겠지. 그래야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부분에서 항상 K보다 크거나 같아지겠죠. 요게 답니다. 진짜 이게 다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만 잘 그림 그려놓고 그림 보면서 확인하시면 돼. 자 0보다 오른쪽이니까 모양이 요렇게 생겼다 이거야. 이 함수의 모양이. 그럼 얘가 K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K는 극소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 자 넘겨서 38번 해보시죠. 야 너 잠 못 잤어 어제? 빨리 이거 해봐. 이거랑 이거 38 이거 두 개 해봐. 36, 38.
자, fx보다 gx가 크거나 같다는 건 이 식을 보이라는 건데, 자, 이렇게 두 함수를 비교하는 상황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걔네들을 뺀 값이 뭐 0보다 크냐 작으냐 요거를 비교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얘를 생각을 해보자면 이거를 반대편으로 넘길 거야. 어떻게 넘기시냐? a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다 넘기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플러스 4x제곱, 얘가 어떻게 되냐? a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렇게 바꿔놓고 이제 문제 푸시면 된다는 거야. 요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냐? 여기 왼쪽에 있는 이 함수를 아까랑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안 풀게. 그냥 얘를 fx라고 놓으시고 이거 미분해서 그림 그린 다음에 얘의 최대값보다 a가 크거나 같다 하시면 끝이라는 거예요. 두 개를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똑같습니다. 부등식은 진짜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실수 전체든 특정 범위가 정해져 있든 어떻든 간에 그냥 다 똑같아. 그림 그려놓고 그 구간에서 함수의 형태를 확인하시면 그냥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도와 가속도, 거리. 자,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뭐 거의 웬만하면은 무조건 나와요, 시험에. 웬만하면 나와. 여기서 나오든 적분에서 나오든 하나는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 말고도 다른 상황들을 뭐 미분을 통해서 뭐 해볼 수가 있는데 속도 가속도가 그냥 대표적인 거라 많이 나오는 거야. 이것저것 상황도 많고요. 자, 생각을 해볼게. 먼저 이 속도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속도라는 말이 있고 속력이라는 말이 있거든? 아니, 이게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뭐 구분해서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 뭐 속도든 속력이든 그냥 얼마나 빠르냐 이거란 말이야. 근데 수학에서는 얘네들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물리에서도 마찬가지. 물리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확실하게 구분을 해요. 맞지 않나? 물리에서도 나오지 않나? 그치? 속도는 크기 플러스 방향을 가지는 값이고요. 속력은 그냥 뭐가 되냐? 크기입니다. 크기. 그래서 얘를 뭐라고도 쓰냐면은 속도의 절대값이다 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해요. 그래서 속력이라고 써져 있으면 얘는 이제 크기만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어 뭐 속력이 최대인 걸 찾아라 라고 하면 이 속도의 절대값이 최대인 걸 찾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속도는 크기와 방향 모두를 포함하는 벡터입니다. 벡터.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럼 이제 이 속도라는 거를 보통은 이제 어떻게 구하냐? 우리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다. 이렇게 이제 많이 배웠을 거야. 킬로미터 퍼 아워, 미터 퍼 세커 뭐 이렇게 많이 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뭐냐? 속도라는 건 일정한 시간 동안 얘가 얼마만큼을 갖느냐 이걸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수학적으로 얘를 두 가지 속도로 나눠서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평균 속도겠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겠냐면 순간 속도가 있다. 자, 평균 속도라는 건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여기는 뭐 이상하게 써져 있거든? 되게 이상하게 써져 있어. 근데 그냥 여러분이 알아보기 쉽게 써드릴게요. 자, 평균 속도는 어떻게 쓰느냐? 그냥 예시를 들어서 써볼게. 3초에서 1초 사이에 3초에서 1초 사이에 예를 들어 어떤 자동차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했느냐 이 얘기인 겁니다. 그냥. 그쵸? 3초부터 1초 사이에 어떤 자동차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을 했느냐. 또는 다른 방식으로 이 3과 1을 특정 문자를 사용해 가지고 두 수 사이에 t1과 t2 사이에 이동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요런 식으로도 뭐 쓸 수가 있겠죠.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두 시간이 존재하고요. 평균 속도에는 두 시간이 존재하고 그 두 시간에서의 각각의 위치 차이를 비교하는 게 평균 속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냥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 평균 변화율이랑 완전 똑같아요. 애초에 이 변화율이라는 것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거든? 그걸 뭘로 바꾼 거냐? 시간 증가량분의 위치 변화량으로 바꾼 거예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잖아? 시간 변화량분의
위치 변화량으로 바꾼 거야. 그래서 이 평균 속도라는 말은 애초에 그냥 뭐랑 똑같은 말이냐? 평균 변화율이랑 완전히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위치의 변화율이겠죠, 당연히. 그럼 얘는 뭐겠냐? 당연히 순간 변화율이랑 그냥 똑같은 말이겠지. 무슨 말인지 되나? 이 평균 속도와 평균 변화율이 같은 말이기 때문에 순간 속도라는 건 얘는 애초에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리밋, 여기는 델타라고 돼 있죠.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ft 플러스 델타 t에서 ft를 뺀 값이다. 자, 이렇게 쓰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얘 의미는 뭐냐? 자, 여기서 델타 t라고 하면 t 플러스 델타 t와 t 사이의 그냥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냥 거리예요. 예를 들어서 t1에서의 위치가 여기였고 t2에서의 위치가 여기였어. 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은 여기서와 여기서 이 차이가 뭐냐면은 델타 t라는 거야, 그냥. 이거 그냥 여러분 미분할 때 생각했던 거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미분할 때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고, 미분 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냐? 여기에 있는 이 기울기를 점점점 줄여나가면서 이 델타 t를 줄여나가면서 0까지 보내서 요렇게 접선의 기울기 찾았었잖아.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델타 t를 0으로 줄이면서, 즉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아주 줄이면서 얘를 접선의 기울기로 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여러분이 익숙한 표현으로 한번 써보자면 리밋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t 플러스 h에서 빼기 ft. 그냥 이거랑 똑같은 거야. 델타 t 대신에 h로 쓰면은 너네가 알고 있는 그 미분계수 공식이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상 완전히 똑같은 말이에요. 평균 속도랑 평균 변화율, 순간 속도랑 순간 변화율은 아예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뭐라는 거야, 한마디로? 이거라는 거잖아, 그냥.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지금 내가 여기 계산을 할 때는 뭔가 여기에 속도가 시간분의 거리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사실 이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속도는 시간분의,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할게요, 위치 변화율입니다. 위치 변화율. 왜 이걸 거리라고 쓰지 않느냐? 거리라고 하면 여러분 당연히 머릿속에 양수라는 개념이 좀 들어있지 않나? 거리라고 하면? 근데 이 위치 변화율은 양수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뒤쪽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야. 뒤쪽으로 가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사실은 좀 정확한 거긴 합니다, 원래라면. 그래서 이 위치 변화율을 나타내는 게 위치의 변화율, 얘가 얼마만큼 변했냐를 이렇게 나타내겠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 위치 함수라는 걸 ft라고 잡고 가는 거죠. 위치 함수가 ft가 된다. 그래서 이 변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 함수 ft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위치를 미분을 하시면 뭐가 되냐? 순간 속도, 그 시점에서의 속도가 나온다는 거야. 예를 들어 3초에서의 속도는 미분해서 3 대입하면 끝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속도를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도 많이 써요. 이거 그 velocity 써가지고 V일 겁니다, 아마. velocity. 그리고 이제 이런 표현도 있어.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쓸 때도 있거든. 그 위치 x는 ft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때가 있어. 그러니까 원래 뭐 y는 ft 쓰잖아, 그렇지?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y는 fx 쓰는데 그거 대신에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 f't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 뭐가 있냐면, f't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 거기 써져 있는 이제 요렇게도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dx, dt. 이것도 좀 알아두면 좋아요. 이것도 알아두면 좋아. 그래서 이 표현의 의미는 뭐가 되냐면,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자, 요렇게가 한 세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두면 좋아요. x 따로, 그 다음에 dt분의 d. dt분의 d는 사실 아니긴 해. 원래라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이 dt분의 d가 한 세트야. dt분의 d가 한 세트고요. x가 한 세트입니다. 그럼 이건 의미하는 게 뭐냐면 x를 미분하세요. 근데 뭐에 대해서 미분하냐?
t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그냥 이 뜻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보시면은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 x를 미분하는데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볼게. y는 x제곱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이건 의미가 뭐냐?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뜻이야. y를 x에 대해서 미분해라.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이게 나오겠지. 한마디로 그냥 이겁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야. 근데 이렇게 썼을 때 장점은 뭐냐면 얘를 이제 어디에 대해서 미분하는지 요거를 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좀 알려드려야 나중에 미적2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쓰는 것의 의미는 y를 x에 대해서 미분해라 라는 의미예요. y를 x에 대해서 미분해라. x를 t에 대해서 미분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뒤에 문제 상황이 나왔을 때 제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밑에 써져 있죠? 여기도 써져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하자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문제를 풀거나 상황을 알려줄 때 이 위치 함수를 알려줄 거야. 또는 뭐 속도 함수를 알려줄 때도 있긴 한데 위치 함수를 알려주고요. 거기서의 뭐 속도를 구해라. 아니면은 방향을 바꿀 때의 뭐 시간을 구해라. 원점으로 돌아올 때의 시간을 구해라.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란 말이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시냐? 속도를 계산하실 때는 위치 함수를 미분해가지고 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속도가 그럼 0이 될 때라고 하면 F'이 0이 될 때를 찾으시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 푸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문제 풀다 보면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 문제 좀 풀면서 얘기를 더 할게요. 그리고 이제 가속도. 자, 가속도라 함은 자, 속도가 뭐였냐면은 위치의 변화량이란 말이야. 얘의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근데 가속도는 뭐냐면 속도가 어느 정도로 더 빨라지냐의 얘기이기 때문에 얘는 결국 뭐냐면 속도의 변화량이다. 그쵸? 그래서 보통 가속도는 요렇게 많이 씁니다. A의 X, 이거 accelerate인가 뭐 해가지고 A 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쓰냐면은 속도를 미분하시면 가속도가 나옵니다. 요 정도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속도라 하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 변화량 분의 위치 변화량. 순간 속도는 미분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위치 함수의 미분값. 그 다음에 가속도는 속도 함수의 미분입니다. 속도 함수의 도함수가 가속도 함수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 풀려고 하면 뭐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속도 함수의 도함수가 가속도 함수다. 오케이, 뭐 넘어갈게요. 뒷페이지 넘어가가지고 뭐 문제 풀면서 보겠습니다. 이거 32페이지 이거는 그냥 내가 아까 얘기했던 보통은 속력과 시간 거리에 대한 게 뭐 실생활이나 뭐 점이 움직일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예시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부피의 변화량이라든지 뭐 넓이의 변화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똑같이 그냥 그걸 구한 다음에 걔를 미분하시면 변화율이 언제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40번을 볼게요. 자, 그리고 이 위치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의 의미를 좀 얘기를 좀 할게. 이것도 조금 잘 파악을 하시면 좋아서 제가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미리 좀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여기서 잘 해놔야 나중에 적분해서 안 헷갈리니까 잘 해놓으세요. 자, 봐봐. 수직선 위를 움직인대. 수직선 위. 이 점피는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거든? 근데 이 위치가 뭐라고 되어 있냐? x는 마이너스 4t 3승 더하기 5t 제곱이래. 자, 일단은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를 그냥 그려볼게. 자, 쟤는 어떻게 되냐면, 자, 축이 중요합니다. x는 삐리릭 t니까 여기가 뭐가 되냐? x축이 되고 여기가 t축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놓고 그림을 그리시면은 쟤는 요거거든? 마이너스 4의 t제곱
t 빼기 4분의 5 이렇게 되거든? 이게 지금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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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저 그림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냐, 여기랑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지금 그냥 그린 거야. 그냥 뭐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린 거예요. 여기가 4분의 5고요 여기는 얼마냐면 0인 겁니다. 얘가 뭐냐면 x는 ft다 이거야. 자, 이 의미를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잘 알아야 돼 이거. 자, 여기서 t가 맡고 있는 건 시간입니다. 시간. 그리고 x의 위치는 사실 어디에 있냐, 수직선 위에 있어요. 수직선 위에 있어. 그치? 근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t가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이 0초에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그러면 얼마겠냐, 여기 4분의 5니까 비율관계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얼마 나오겠죠. 모르겠어요. 계산하시면 되겠지. 몰라, 그거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시간이 0에서 알파까지 이동을 하면, 잘 봐, 위치가, 처음 위치가 0에서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여기쯤까지 쭉 올라가는 거거든. 그치? y값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근데 얘는 어쨌든 이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는 거냐, 사실 수직선 위에서 이렇게 간 겁니다. 그냥 잘 보세요. 얘거든? 내가 방향도 맞춰줄게. 그냥 자, 수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이 P라는 애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잘 생각해보세요. 얘가 수직선 위를 움직이고 있다 그랬어. 수직선 위를 움직이고 있다 그랬으니까 얘는 그냥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게 아니라, 전 P는 그냥 위로 그대로 요만큼 올라갔다는 겁니다. 수직선 위를 이동하니까. 그 다음에 알파를 지나고 여기까지 내려오면, 4분의 5까지 내려오면 얘가 다시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밑으로 그만큼 내려온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잘 생각해봐. 얘 이동이 어떻게 됐을 거냐면, 밑에서부터 출발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겠죠.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겠지. 그냥 얘의 이동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수직선 위에서 올라갔다 내려온, 그냥 위아래로만 수직 운동만 한 거야. 이 상황에서 보자면. 근데 그거를 뭘 이용해서, 시간을 이용해서 나타내보니까, 우리 막 그 시간 막 찍어내는 그 카메라 같은 거 있지, 뭔지 알죠? 그 막 프레임 단위로 이렇게 찍어내는 거. 마치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얘의 위아래 움직임을 프레임 단위로 요렇게 늘려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시나? 얘가 이렇게 위아래로 가는 걸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요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자는 거야, 저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 이거? 그래서 저렇게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를 지나서 4분의 5를 지나서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방향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소리겠죠. 이해되나? 이거 지금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거? 이게 세로 방향인 거고, 만약에 가로 방향이었다면 얘가 원점을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소리일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내가 왜 하고 있냐면, 나중에 운동 방향이 뭐 바뀐다, 아니면 원점으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때 요걸로 이해하시는 게 좀 편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 나왔을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뭐 이 문제는 사실 뭐 별거 없어. 그냥 t는 1에서 p의 속도를 구하래. 그러면은 그냥 이거 구하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데, 의미를 한번 설명하고 넘어간 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현법 하나만 더 보여드리자면은, 얘는 있잖아, 요렇게도 쓰기도 해요, 간혹. dx dt. 자, 이거의 문제는 뭐냐, 아까 전에 제가 이거의 장점을 하나 얘기했거든. 얘의 장점은 뭐냐면, 명확하게 어떤 문자에 대해서 미분하는지가 알려져요. 예를 들어 만약에 f라는 함수가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해봐잉. 여러분, 우리 편미분이라는 거 제가 옛날에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y는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다고 쳐봐. 뭐야 이게? 이게 표현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x에 대한 미분인지 t에 대한 미분인지를 모른다는 거야, 정확하게. 그럼 이 상황에서 이렇게 쓴다면, 만약에 dy dx
요렇게 쓴다면 얘는 그냥 뭐가 되겠냐? 그냥 요게 되겠지. 근데 얘를 dy, dt 요렇게 쓰시면은 얘는 뭐가 되냐? et 요런 식으로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문자가 두 개가 있더라도 이게 무슨 문자에 대한 미분인지를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f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y 이런 거 본 적 있으시죠? 예전에 많이 했었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이거 제가 뭐 어떻게 하는 거 알려드렸냐면은 편미분해서 하는 거 알려드렸단 말이야. 요거 편미분 하실 때도 그냥 프라임이라고 쓰면 좀 헷갈린다면 만약에 그러면 요렇게 써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 정도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얘가 어떤 문자에 대한 미분인지가 확실하게 보인다는 거지. 더하기 d, dx, 뭐 f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표현 방법 자체가.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적2에서 아마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떤 문자에 대한 미분인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 얘는 이렇게 쓰면 그 다음에 저 함수값 찾기가 좀 힘들어요. 여기다가 1 대입하는 걸 뭐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 보통 이렇게 아이고 t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의미가 뭐냐면 x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라는 거냐? t에다가 1을 넣어라.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 이런 표현을 뭐 앞으로도 뭐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래서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x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거기에다가 1을 집어 넣어라 라는 표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계산은 그냥 하시면 되지 뭐. 그러면은 마이너스 12 더하기 10이네요. 사실 뭐 값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다. 속도는 위치를 미분하면 나온다. 그 다음에 뭐 밑에 41번 그냥 넘어가고요. 자 42번 요거 한번 같이 볼게요. 42번. 하여튼 이 표현법에 대한 얘기는 뭐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냥 알고만 계시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속력, 가속력 관련된 문제 보실 때 꼭 봐야 되는 게 출발점이 어딘지가 되게 중요해. 특히나 적분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미분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 어차피 미분하면 상수항 다 없어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출발점이 어딘지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도 꼭 확인을 하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점을 출발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확하게.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시각 t에서의 위치 x는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t 3승 더하기 3t 제곱 마이너스 6t. 자, 여기서 속도가 최대일 때의 시각이 a고 그때 속도를 b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뭘 구해봐야 되겠냐? 속도 함수를 한번 구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속도 함수 vt를 구해보시면 얘는 뭐가 되냐면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게 되고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6t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속도가 최대일 때라고 하니까 이 속도 함수의 최대값을 찾으시면 된다라는 소리겠고, 얘는 지금 2차 함수니까, 그렇지? 그래서 얘를 2차 함수 꼴로 바꿔서 마이너스 3의 t 마이너스 1의 제곱 하면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맞나?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를 꼭지점 형태로 바꾼 거예요. 표준형으로.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보니까 이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속도 함수 이렇게 생겼고 여기 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3이라는 거. 그러면 얘는 1초일 때 속도 마이너스 3이 최대겠죠. 자,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건 뒤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점을 기준으로 뒤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뭐 별거 아닙니다. 뭐 솔직히 뭐 어려워 보이지만 크게 별거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43번 요거 한번 풀어볼까?
43번. 이 의미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43번 풀어보시고요. 여기는 여러분 연습만 잘하면은 딱히 뭐 틀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43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45번 이렇게 두 개 해보세요. 43, 45. 응? 갔다 왔다. 자, 43번 같은 경우 전피가 처음으로 원점을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는 말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얘는 결국 수직선 위를 뭐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원점을 지난다는 건 x값이 뭐가 된다는 소리냐? 0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0이 된다는 소리. 그래서 얘의 근을 한번 찾아보시면 t로 묶었을 때 t 빼기 1, t 빼기 8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은 이 x라는 함수가 0, 1, 8 지나면서 요렇게 생긴 거겠죠. 얘가 이제 x 얼마냐면 여기가 0, 1, 8. 그럼 얘가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은 이때 겠지? 왜냐면 출발점은 뭐 제외할 거니까, 그쵸? t가 0보다 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건 결국은 뭐냐면은 x를 t로 미분해서 t에다가 뭘 집어넣으라는 소리냐면 1 집어넣으라는 소리겠죠, 그냥? 그냥 미분해서 1 넣으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자, 그 다음 45번. 두 점 PQ의 위치가 같아진대. 자, x1, P의 위치는 뭐가 되냐면 t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6이겠고, x2,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t3승 더하기 7t제곱이다. 자, 얘네들이 위치가 같아진다는 건 이거 두 개 같다라고 놓았을 때 t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t3승 더하기, 얘네 근 찾으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근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넘겨서 정리해 보시면은 t 빼기 6 t제곱 더하기 1 이게 0이 된다. 근데 t제곱 더하기 1은 근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은 언제냐면 t가 6일 때, 즉 6초일 때 P의 위치와 Q의 위치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속도를 구하라고 하니까, 가속도 같은 경우는 자 V1T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P의 속도는 2T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 Q의 속도는 V2T는 뭐가 되냐, 얘를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4T 이렇게 되겠고, 각각에 대해서 저거 뭐야
가속도까지 구해보시면은 A1t는 2가 되겠고 A2t는 마이너스 6t 플러스 14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P고 Q는 여기다 6 넣으시면 그게 이제 Q라는 거지. 그거 계산해가지고 빼면 된다. 별거 없습니다 여기 솔직히. 그 다음에 뭐 넘어가고요. 47번도 자 운동 방향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도가 플러스라는 건 속도는 크기와 방향이 모두 있기 때문에 속도가 플러스라는 건 정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수직선 기준으로는 양의 방향이겠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속도가 플러스인 거. 그럼 속도가 음수인 건 이렇게 뒤로 가는 겁니다. 속도가 음수인 건 뒤로 가는 거야. 그럼 이게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무슨 말이냐.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 그러면 수직선의 관점에서 이걸 한번 보자면, 수직선의 관점에서 얘를 보자면, 이렇게 수직선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출발한다고 쳤을 때, 앞으로 가다가 뒤로 오는 거란 말이야. 그치?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앞으로 가다가 뒤로 오는 거. 얘를 파노라마로, 파노라마가 아니죠. 아까 뭐였죠? 프레임별로 아까 전에 그린 것처럼 그린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가다가 뒤로 오는 거. 한마디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곳은 어디냐? 여기라는 겁니다. 오케이? 위치 함수의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운동 방향이 바뀌는다는 거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이거?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는 거,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는 거. 걔를 프레임별로 뜯어보면은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거야. 만약에 극소는 그러면은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거야. 한마디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곳은 어디냐? 위치 함수의 극값이라는 겁니다. 위치 함수의 극값. 미분 가능하다면. 그래서 그거 찾으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48번 한번 볼게요. 자, 얘가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dx dt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dx/t를 구해보시면은 3t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얘는 3t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보니까 얘 근이 뭐가 나오냐면, 얘를 그냥 f't라고 한번 해볼게요. f't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3을 근으로 가지는 애가 된다 이거야. 한마디로 f't를 한번 구해보시면은 f't는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거. 그러면은 ft는 어떻게 생겼겠냐? ft는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서 극소고 여기서는 극대겠죠.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어차피 3차 함수고 3이랑 마 3분의 1에서 극대 극소 각각 가질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겼겠다. 여기가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럼 운동 방향이 바뀌는 곳은 두 군데가 있겠죠. 두 군데 어디에 있냐면은 실제로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운동 방향 한번 바뀌고 3에서 한번 바뀔 거야. 근데 t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긴 해요. 왜냐면 출발 전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간을 뒤로 보내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당연히 시각 t에서는 웬만한 경우에 대해서는 항상 t가 0보다 큽니다. 그게 자명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곳은 이때겠다. 이 녀석의 극소값이 되는 3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밑에 49번 한번 해볼까? 49번. 여러분, 항상 방향은 속도의 부호와 관련 있어요. 속도의 부호, 이게 중요합니다. 증가하냐, 감소하냐, 얘가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이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속도가 이렇게 나올 테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은 어디냐면 t가 2일 때 바뀌겠다, 그쵸? 그래서 극대극소를 마이너스 1과 2에서 가지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겠고, 여기가 어디냐면은 t가 2겠다. 근데 어차피 또 출발 이후니까 0초 이후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에서의 가속도 구하라는 소리니까 요거 미분 한 번 더해서 2 집어 넣으시면 그게 답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는데, 하나 좀 주의하실 게 있어요. 요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 요 다음 문제. 그럼 지금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냐? 결국은 이 함수가 극값을 가지게 되면 뭐 예를 들어 내려가다가 올라가니까, 이게 움직임의 관점으로 보자면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거라는 거야. 한마디로 뭘 구하시는 거냐? 그냥 속도가 0이 되는 시점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게 되게 당연한 게, 잘 봐요. 앞으로 가다가 뒤로 돌아가야 돼. 그럼 당연히 이때 속도가 0이겠죠. 맞지 않나?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야 돼. 그러려면 당연히 속도가 한번 0이 됐다가 뒤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한마디로 이거 바뀌는 게 뭘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속도가 0이 되는 곳을 찾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속도가 0이 됐다가 다시 앞으로 가도 되는 거잖아. 그건 그림이 어떻게 나타나냐? 잘 보세요. 속도가 0이 됐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변곡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극값일 때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야. 속도가 0일 때가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 속도가 0일 때 바뀌는 게 아니고 극값일 때,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내려갈 때, 또는 내려가다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올라가다가 올라가면 얘는 운동 방향 바뀐 게 아니에요. 여기서 미분계수는 0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관련된 게 50번 같은 거죠. 50번. 자, 위치 x가 t3승 마이너스 5t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5. 자, 얘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아야 된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아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번 앞으로 갔다면 끝까지 앞으로만 가야 된다는 거야. 뒤로는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무슨 말이겠냐, 이게. 속도라는 걸 구해보셨을 때 속도를 이렇게 마이너스 10t 더하기 a 이런 식으로 구했을 때 얘가 항상 어떻게 돼야 된다는 소리야. 항상 앞으로 가거나 항상 뒤로 가야 된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얘 부호가 항상 어떻게 돼야 된다는 소리겠어요. 항상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겠지. 속도가 항상 이 경우는 양수겠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관건이 0이 들어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0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 계산을 한번 해볼게. 이 속도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얘에 대한 판별식 d를 계산해 봤을 때 얘가 얼마야? 25 빼기 3a.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차 함수의 관점으로 봤을 때 2차 함수의 관점에서 여기 x축이 있을 때 저 함수가 x축보다 어쨌든 위쪽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거든.
근데 만약에 판별식이 0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0이 된다는 건 얘가 x축에 정확하게 접한다는 소리거든, 이 이차함수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잘 보세요. 여기가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 그러면서 여기 함수값은 미분계수는 0이야. 그럼 이 위치함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냐? 증가하다가 0 됐다가 다시 증가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상황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미분계수, 즉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하더라도,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하더라도 여기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왜냐면 극대 또는 극소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증가하다가, 그러니까 플러스다가 플러스잖아. 속도가 플러스이다가 플러스라는 건 앞으로 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 차이를 좀 아셔야 돼.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는 거랑 앞으로 가다가 그대로 앞으로 가는 거랑 운동 방향 변화는 여기는 없겠고 여기는 있겠다는 거야.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니까. 그래서 둘 다 속도가 0이지만 둘 다 속도가 0이에요. 미분계수 분명히 0이야. 하지만 극대극소인 경우와 변곡점인 경우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는 뭐 정수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뭐 등호 있든 말든 상관없지만 만약에 범위를 구하라고 했다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범위는 이렇게 되는 게 맞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실 뭐 별거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거리 속력 시간은 그냥 계산만 잘 할 줄 아시면 되겠고, 핵심적인 건 어쨌든 우리 거리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와. 그런 상황에서 뭐 물어보는 게 보통은 운동 방향, 그 다음에 뭐 원점을 지날 때, 아니면 뭐 둘이 만날 때, 둘이 뭐 속도가 뭐 같을 때 이런 걸 물어보거든. 그냥 그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올라가다가 내려가야 되니까 얘를 프레임으로 해보면은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은 극대 또는 극소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10분 쉬었다가 뒤에 그래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숙제 문제 중에 좀 어려웠던 거나 아니면 고난이도 중에서 문제 몇 개 좀 풀어보겠습니다.